아리야, 운전석 열선 시트 켜줘. 운전석 시트 열선을 켤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한파 속에서 평균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겨울철에 연비가 많이 하락하는데요. 연비를 한번 리셋해 보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그때는 XM3 하이브리드였죠. 그 차량을 가지고 한파 속에서 연비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영하 15도였는데 오늘은 영하 7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네요. 회생 제동은 낮음으로 설정을 하고요. 연비 주행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달리는 수준으로 한번 달려볼 거고요.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주행을 할 때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19에서 20km 정도 나오는데요. 요즘 겨울이 되다 보니 평균 연비가 리터당 한 2km 정도는 감소한 것 같습니다. 왠지 에어컨을 켜면 전력을 더 잡아먹을 것 같지만 히터를 켜고 주행하는 게 연비에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네요. 촬영 준비를 하면서 시동을 좀 켜놓고 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엔진 열은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온은 낮지만 아주 극심한 한파는 아니기 때문에 겨울철 일반적인 주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금천 대리점에서 차를 가지고 산막사 쪽을 통과해서 신림 쪽으로 넘어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 열선을 살짝 틀어놨는데 열선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뜨겁네요.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내겠지만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많이 무리해서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직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모터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구동을 담당해주는 모터가 있고요. 충전을 주로 담당해주는 모터가 있는데 이렇게 모터가 2개이기 때문에 저속 구간에서 전기차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기아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을 바탕으로 하고 모터가 어시스트 하는 기능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랑콜레오스의 이 직병렬형 방식 같은 경우 도요타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온 같은 경우 저속 구간이기 때문에 모터가 구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감속을 할 때는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가속할 때는 모터가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 직렬형으로 구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직렬형으로 구동이 될 때는 엔진이 돌아가지만 엔진이 구동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배터리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직렬형 방식이 작동되었는데요. 엔진이 저 RPM으로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고 충전이 된 배터리로 모터가 다시 구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차량도 순수 전기 차량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배터리 사이즈가 그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구동이 되다 보면 배터리를 금방 소진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직렬형 방식으로 엔진이 저 RPM으로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주면서 모터로 구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직렬형 방식을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엔진이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다시 차량을 구동시킨다. 상당히 뭔가 들어도 비효율적인 느낌이 마구마구 들죠. 제가 생각하는 이 직렬형 방식은 연비를 개선시키거나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위한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의 지금 병렬형 방식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게 되면 엔진이 바로 구동을 하면서 모터가 구동되면서 가졌던 그 부드러운 감각이 엔진이 돌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거친 느낌을 더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저속에서 이 직렬형 방식으로 구동이 될 때는 거친 느낌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엔진이 저 RPM으로 돌면서 구동을 담당하지는 않고 배터리만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엔진이 도는 그 거친 느낌을 적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전기차에 조금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갔을 때 엔진 파워가 주가되면서 모터가 서포트해주는 그 병렬형으로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처럼 저속 구간에서는 거진 전기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림동 고시촌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모터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상태입니다. 매끄럽게 쭉 흘러가듯이 구동이 되네요. 거의 50km까지 모터로 주행이 되는 상태이고요. 자, 연비를 한번 보면 삼막사 언덕을 넘어왔습니다. 지금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2km 기록하고 있고요. 언덕이고요. 서울대 앞쪽 언덕입니다. 자, 언덕에서 뭐 전혀 힘 부족함 느낄 수 없고요.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자체 출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RPM을 그렇게 높게 쓰지 않더라도 언덕에서 힘 부족함은 느낄 수 없습니다. 자, 언덕 출발. 보통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엔진 RPM이 돌면서 어느 정도 출력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마련인데요. 이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도 모터 출력이 강하기 때문에 출발할 때 아주 부드럽고 강하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터 같은 경우 가속 페달 입력 값에 따라서 바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기온은 영하 9도네요. 지금 이제 엔진이 저 RPM으로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엔진이 돌고는 있지만 핸들이나 시트로 진동은 느껴지지 않고요.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언덕인데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엔진이 돌면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정차에 있을 때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연료를 세이브를 많이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아주 막히는 도심 구간을 갈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갈 때는 정말 부드럽습니다. 전기차를 주로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 느낌, 이런 주행감에 한번 길들여지면 다시 내연기관 차량은 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35분 주행했고 주행거리 15.7km, 평균 속도는 시속 26km,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3km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이 중형의 이 덩치를 이렇게나 부드럽게 출발시키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정말 큰 메리트인 것 같네요. 모터로만 구동되는 거리도 길고 시간도 길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는 아주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이렇게 옆쪽으로 긴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각지대도 없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운전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시트 착자감도 나름 괜찮고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느낄 수 없는 이 하이브리드, 특히 르노코리아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이 직병렬형의 이 느낌 상당히 좋습니다. 언덕을 만나도 전혀 부담감이 없네요. 그리고 이 승차감 부분,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20인치 휠이 적용되다 보니 타이어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쿠션이 좀 적죠. 지금 분명히 노면을 조금 읽으면서 가는 거는 있고요. 그렇다고 뭐 불쾌감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요철이 있더라도 뭐 쿵쿵쿵쿵 거리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예전 차량들처럼 너무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요철을 만났을 때 쿵쾅거리는 느낌보다는 두터운 고무판이 덧대어져서 뭔가 퉁퉁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승차감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노면 피드백이 좋은 유럽 차들의 느낌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속. 가속감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BMW 420D 그랑코페 모델을 자차로 소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BMW 3 시리즈, 4 시리즈 그 엔트리급 모델들의 가볍고 쫀쫀했던 핸들링 성능, 뭐 그런 특유의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핸들링 성능이라든지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느낌 자체가 뭐 아예 비슷하다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랑콜레오스 같은 경우 이 핸들에서 전해지는 느낌, 그리고 이 엉덩이를 통해서 전해지는 느낌이 상당히 BMW의 그 엔트리급 가벼운 몸놀림 중에서 이 쫀쫀한 핸들링 성능을 가진 모델들이랑 어느 정도는 비슷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뭐 핸들을 이렇게 급하게 틀어봐도 핸들
반응성 자체가 아주 빠릅니다. 핸들 반응성 피드백 자체가 아주 빠릅니다. 특히 그랑콜리오스 같은 경우 그 고속 주행을 할 때 직진 성능이 아주 좋고요. 사실 막 이렇게 저속 구간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안 좋은 차들이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거진 대부분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언덕, 봉천곡의 언덕이고, 꽤 높은 속도까지 모터로 주행을 했습니다. 참 느낌 좋네요. 자, 이렇게 언덕을 내려갈 때는 회생 제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언덕을 내려가면서 세이브한 에너지를 평지에서 또 모터를 굴리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많이 세이브를 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공조기를 25도씨 오토 모드로 맞춰 놓은 상태이고요. 지금은 뭐 폐점을 하는 상태이지만 제가 9년을 근무했던 르노 코리아 관악 지점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자주 지나갈 일은 없지만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교통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 리터당 15.5km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뭐 차가 많이 막히던지 뭐 운전을 막 하던지 리터당 10km 이상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르노 코리아의 이 직병렬형 방식을 사용하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연비가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터로 부드럽게 주행하는 이 주행감이 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주행감 자체가 큰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순간 가속감 상당히 좋습니다. 순간 가속감이 좋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 운전하기가 아주 쉽고요. 보통 이제 자동 변속기 차량들이나 터보 차량들 같은 경우 고성능 차량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차가 바로 튀어나가지는 않습니다. 자, 가속.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바퀴가 많이 헛돌았습니다. 그랑콜리오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 기어박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사륜구동 차량이 출시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가속. 조금 밟았는데 리터당 14.3km 기록하고 있네요. 물론 그랑콜리오스 이 차량 자체가 최고의 차량은 아닙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가격대가 뭐 4천 초반에서 4천 중반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 훌륭한 성능을 나타내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이 차량 자체가 그 위의 차량을 넘어선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가격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이 그랑콜리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기아의 그 지금 현재 병렬형 하이브리드 방식 차량들과 경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성능은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이외 승차감이라든지 뭐 디자인적 요소, 다른 요소들을 비교했을 때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뭐 다른 선택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겠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대중화되는 시기를 한번 거치고 전기차 시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나온 하이브리드 시스템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시 금천 대리점으로 돌아왔고요. 주행 시간은 1시간 18분 주행을 했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26km 주행을 했고요. 주행 거리 34.4km 주행했습니다. 평균 연비 리터당 14.6km 기록했고요. 지금 외기온은 영하 8도C입니다. 오늘은 한파가 찾아온 날 그랑콜리오스 하이브리드 모델 평균 연비를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